신명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우리가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알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베트남이 강대국 프랑스와 미국과 싸워서 이긴 전쟁. 또한 우리에게는 김일성아 우리가 왔다라는 부호하에 대한민국 연인원 5만의 국군이 참전한 전쟁.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민간인 학살을 둘러싼 논쟁에 일본 구국파까지 참여하고 있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요한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특집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깊이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1960년대 베트남, 미국은 왜 참전했는가 편입니다.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 남북으로 분할된 베트남. 북쪽에는 호치민의 베트남 독립동맹 주도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세워졌고,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54년 7월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미국은 왜 남베트남을 지원하였을까요? 미국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했던 국가는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식민지 보유가 아니라 세계 패권과 냉전에서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시아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 북베트남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의 확산은 일본, 남한, 타이완, 남베트남으로 이어지는 방위성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될 것이 뻔하고,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은 괌, 사이판,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어지는 섬으로만 이루어진 방어선으로 내몰리게 될 테니까요.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 당시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남베트남에 머물던 미 군사요원이 875명에서 16,263명으로 늘어났고, 매년 4억 달러의 원조를 통해 남베트남 정부의 병력은 24만여 명에서 무려 51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문제는 남베트남의 내부 상황이 엉망이었다는 점입니다. 틱광득 스님이 불교 탄압에 항의하여 공개 분신 자살을 하는데 정부와 불교계는 충돌하였고 수차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사실상 남베트남은 미국에 의해 간신히 유지가 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4년 8월 2일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북베트남에서 공중 폭격을 했으며 남베트남에 지상군을 파병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해병대에 이어 육군까지 파병합니다. 1965년 말 18만 4천여 명의 미군이 베트남에 들어온 것입니다. 1966년 단 한 해 만에 미군은 2배로 늘어 36만 명에 달했고, 다음 해인 1967년에는 48만 5천 명, 1968년에는 54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동맹국의 군대도 한때 7만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의 숫자가 가장 많았고 1970년까지 연평균 5만에 가까운 병력이 파병되었습니다. 한편 소련과 중국은 북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군사 원조에 나섰고, 특히 1965년에서 1968년까지는 약 30만 명의 중국인 기술자들이 직접 북베트남에 들어와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즉, 전쟁의 성격이 베트남 해방 문제를 넘어 냉전의 대리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북베트남에 의해 타개가 됩니다. 구정공세. 1968년 1월 31일 호치민이 주도하는 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군 약 8만 명이 남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공격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미국 내 반전 여론은 최고조가 되었고 존슨 대통령의 지지율은 땅에 떨어집니다.
결국 미국은 존슨에서 닉슨으로 대통령이 바뀝니다. 명예로운 퇴진, 쫓겨나지 않는 모습으로 베트남에서 발을 빼겠다는 급진적인 정책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북베트남에 대한 공중포격을 강화하되 지상에서는 남베트남 정부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애초의 목표는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 순간 철군은 급속도로 현실화가 됩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 남베트남을 남겨둔 채 기어코 미국을 떠났고 베트남은 통일이 됩니다. 미국의 방어선이 기어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밀려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끝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79년, 1988년 베트남과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냉전 붕괴 이후 베트남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베트남, 미국, 그리고 한국.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국제관계는 언제나 변합니다. 그것이 국제관계의 본질입니다.